안녕하세요. 최혜인입니다. 이번 차시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최예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예인입니다. 네. 혹시 그 일잘러와 일못러를 가르는 그 첫 번째 차이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그 자신감도 스스로 설계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감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자신감 설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 떨어지고요. 또 내가 잘 해내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불안함이라든지 또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선배들 뭐 코멘트 하나에도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해진다면 아마 오늘 차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예인 씨랑 그 예시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첨부에 저희 툴킷에도 지금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저희 차시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인간의 몰입 경험에 대한 연구로 정리한 도표입니다. 네, 이 도표를 몰입 연구로만 많이 알고 계시고 자신감을 설계할 수 있는 범위로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신감 설계하는 용도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예인 씨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가로측은요. 실력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에 있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측은 목표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과제의 수행의 목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실력이 되게 낮아요. 실력이 되게 낮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과제의 수준도 되게 낮아요. 네. 그런 일은 당연히 우리가 되게 무관심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실력도 별로 낮고 그다음에 목표도 낮으면 뭐 일에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의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만 더 이제 들어가서 내가 실력은 조금 있는데 목표 수준이 되게 낮아요. 실력은 조금 있는데 목표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되게 일이 재미가 없어요. 권태로움을 느낀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신입 직원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해외에서 MBA를 나왔고요. 그리고 막 되게 똑똑하신 분 되게 많아요. 못하는 거 되게 없고 막 학교 다닐 때 무슨 발표 같은 거 되게 잘하셔가지고 막 상도 되게 많이 받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처음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잘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좀 단순 노동이나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나 프린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감정들 느끼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권태로움을 느끼고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은 아래쪽 무관심, 권태의 영역들이 이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인 씨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계속 그 그래프와 이 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좀 제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였을 거예요. 신입사원 때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네. 게다가 특별히 손재주도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맡겨졌던 업무가 뭐였냐면은 회사 내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네. 종이 영수증 있잖아요. 네. 그거를 A4용지에다가 각을 맞게 테이프로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그걸 스캔을 떠서 이제 보고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 일인 거는 알겠지만 일일이 각을 맞춰가지고 붙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다 보니까 업무하는 동안 너무 괴롭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후임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후임에게 넘겨버렸죠. 넘겼나요? 네, 바로 넘겨버렸죠. 잘하셨네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좀 다른 장면으로 좀 봤을 때 주어진 일은 어려워요. 과제는 좀 어려워. 그런데 내가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막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기 싫고. 가기 싫고 밤에 이제 계속 그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그죠? 맞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일은 태스크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되게 자신감 떨어지고 맞습니다. 좀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는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다 신입사원 때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네, 신입사원 때 음, 워낙 이제 실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맡기셨던 업무가 브로셔를 만드는 거였어요. 브로셔? 네, 회사 브로셔요. 아, 근데 글재주도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또 디자인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회사에 브로셔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앞이 너무 깜깜한 디자인까지 거예요. 다 하는 거였어요? 디자인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딴데 안 바뀌고? 그러니까요. 바뀌네. 네. 그거 덕분에 진짜 항상 회사 갈 때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맨날 밤을 새서라도 그걸 하고는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침마다 회사 가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던 브로셔 기억이 때문에. 나요. 남들은 그 브로셔 브로셔를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맞아요. 본인에게는 그 브로셔가 엄청나게 높은 과제였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죠? 큰 부담감이었죠.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오, 그렇죠. 그런 일들에 있어서 걱정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영역을 좀 넘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실력이랑 과제의 수준이 모두 다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실력도 올라갔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도 좀 높아. 너무 뻔한 게 아니라 좀 높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도 올라갔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도 괜찮을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자신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 저는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연아라고 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 표정이 완전히 몰입감에 폭 빠져가지고 얼굴이 아주 그냥 그 경기한 내내 아주 그 폭 들어가 있었던 그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저희가 이 표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자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경기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왔고 노력을 해왔고 또한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올림픽의 어떤 금메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실력과 과제가 아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몰입 경험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표정을 보면 저것이 바로 몰입 표정이겠느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연주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첼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은 정말 그런 표정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폭 빠져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분이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을 거고 또한 그 과제의 수행 목표 자체도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경지에 딱 맞아떨어졌던 그 경지에서 오롯이 몰입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눈을 막 감아가면서 일을 하진 않겠지만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의 태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폭 빠져서 일을 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몰입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몰입 경험은 사실은 빈번하게 오진 않아요. 살면서 한 몇 번 경험해도 되게 대단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 몰입 경험 그 근처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과제도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자신감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브로셔 작업 얘기. 브로셔 작업 얘기를 했을 때 목표가 본인에게 높다고 했죠. 네, 목표가 되게 높고 본인이 실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표를 내가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냐면 브로셔를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로 자리 잡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하루 단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 일주일 후회가 아니라 오늘을 단위로 목표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브로셔 작업을 하는데 내용만 정리해야지. 안에 들어갈 내용만 정리해야지라고 하면 목표가 내가 기존에 잡았던 저기 위에 가 있는 목표를 조금 내려가요. 네. 그러면 그 내려간 목표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력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의도적으로 목표를 조율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수준을 아마 지금 봤으니까 목표를 조율하면서 자신감의 수준을 느낄 수 있게끔 설계하는 거예요. 네. 목표 자체를 처음엔 분명히 큰 목표가 있겠죠. 근데 그 목표를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눠보라는 거죠. 네. 시간 단위나 아니면은 좀 더 그걸 더 쪼개가지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아니 오전 내에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이번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다시 좀 조율이 되고 내 실력은 하루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내가 그 자신감의 영역에서 맞춰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게 다 됐어요. 아, 콘텐츠 정리가 다 됐어. 그러면 오늘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오늘 못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오늘 그래도 콘텐츠를 정리하는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정의는 그 태스크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능감을 빈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을 믿어가는 자신감에 영향을 줘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유능감을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목표가 너무 높다 싶으면 목표를 쪼개서 낮추고 나의 실력을 검토해서 계속 자신감의 그 도표로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근데 아까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한테 되게 그 재미없는 파트, 그러니까 영수증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똑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조율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조율을 하는 건데요. 목표 자체가 되게 뻔하고 재미없잖아요. 그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재미없는 목표로.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되게 재미없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를 조금 더 목표를 재밌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얘기들의 좀 아이디어 힌트를 얻어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보통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네. 목표점은 있으나 사실 시간이 제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느긋하게 하면은 한 번 했을 때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몰입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서 네. 한 10분 정도로 타임 리밋을 딱 걸고 하면은 네. 조금 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되게 제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목표 수준 자체를 본인이 시간 타임라인에 넣으면서 좀 높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분에 해야 되는 일을 10분 안에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 목표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스킬은 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감 영역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뻔하고 재미없는 일일수록 게임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1시간이고 뭐 2시간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10분 만에 해봐야지 라고 딱 타임을 맞추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은 고만고만 할 테니까 목표 수준을 맞춤으로 인해서 자신감 영역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야 뭐라고 10분 동안 영수증 하나 붙이고 나서도 되게 뿌듯해요. 나 10분 안에 끝냈다. 근데 그게 유능감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야 자신감이 돼요. 네. 저는 설거지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설거지 되게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시간은 항상 타임라인에 맞춰놔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나는 오늘 설거지를 7분 안에 독파하겠다. 7분은 세팅을 해놓고 하면 설거지할 때 되게 게임하듯이 되게 재밌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설거지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재미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설거지를 7분 안에 했다.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유능감을 설계하려고 일상생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능감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되게 많은 일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이미 정해져 있는 업무 목표를 업무 목표에서 음. 높다고 혹은 낮다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주체적으로 그 업무 목표 수준을 좀 네.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네네네. 말씀해주신 그런 유능감이 네, 저에게 네. 조금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네네. 하면. 그걸 의도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목표 수준을 아예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해야만 그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목표 자체를 낮추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대별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작은 목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세팅해 나가기 시작하면 빈번하게 본인 유능감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쪼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한 번에
음. 10층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층에 올라가기 위한 네네. 목표를 정하고 네. 1층 올라가는 것에 네. 몰입하여 최선을 네. 다하는 것. 네네. 그런 게 네. 이제 유능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조율하는 것이 이제 이 그 자신감 디자인하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실력을 키우긴 키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당장 실력이 오늘 안 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만 계속 조절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일을 해 나가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도 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하면서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몰입의 경지에 자주 빈번하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그 자신감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 자신감의 근원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해내는 이 태스크, 아주 작은 과제도 되게 즐겁게 그리고 유능감을 느끼며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유능감에 있어서 핵심은 미아의 칙센트 미아의 몰입 도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차시에 또 뵙겠습니다.